자, 이재명 잡기에 나선 이 사람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좌파 진영의 3인방, 김어준, 정청래, 조국, 그때 같이 합당을 추진했던 한 그룹이죠. 이 사람들 세 사람하고 검사, 박상용 검사, 재수, 유동규 씨가 최근 들어서 일제히 이재명을 압박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하고 만찬회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강경파의 그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지적을 하면서 이 정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검찰을 다 해체를 했죠. 해체를 하고 공소처하고 중수청으로 나뉘는데, 공소처에 이제 검사들이 다 갑니다. 대부분이 다 가죠, 그쪽으로. 이 중수처는 뭐 경찰 출신도 있고, 뭐 수사관도 있고 막 하고, 공소처에서 이제 공소만을 담당을 하는 공소청,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런데 이 공소청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지금 핵심으로 불거져 있죠. 그러니까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전에처럼 그 경찰이 이쪽에 이제 기소를 해달라고, 헌법상 기소는 검사만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쪽에 검사한테 기소를 해달라고 사건을 가지고 오면은 이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기소를 하면은 이게 부실 수사가 될 수가 있죠. 경찰이 상당히 수사력이 검찰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는 거는 뭐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수사 노하우도 있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봐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없이 그냥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이 수사권을 줘야 된다.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경찰의 수사 내용이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공소청의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된다고 지금 이재명 쪽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아니죠. 그런데 추미애나 김용민 그리고 강경파 그 뒤에 정청래도 물론이고 김어준도 물론이고, 아니 그렇게 하면은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맞붙어 있는데, 이재명이 이제 초선들 불러놓고 이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불러놓고, 검찰이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줘야 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김어준이 왜 갑자기 검찰 편을 들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이 취재를 해보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어준이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이 검찰 편드는 진짜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정청래가 조금 전에 이제 김어준이 이재명을 공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을 족친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저게 뭐 속 아닙니다. 뭐 옥죄고 막 강하게 친다는 이야기인데, 좌파 3인방 첫 번째는 제가 김어준 말씀드렸죠. 이재명을 막 공격하는. 두 번째가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청래가 철저한 검찰개혁 강조,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은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10% 꼬리가 90% 몸통을 흔든다.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그 중에서 뭐 자기들 이야기로 정치 검찰 한 10% 꼬리가 또 조작 기소를 해서 90% 나머지의 몸통을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사권을. 그래서 조작 기소 보면 100% 허위는 아니지만은 10% 가지고 충분히 90%를 무너뜨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이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만찬 회동에서 초선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말은 틀린 말이야. 그 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겨주면은 이 검찰들이 또 조작 기소해. 그런 식으로 이재명의 말을 다음날 아침에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가 이재명을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일장 훈수를 하듯이 한 거를 아니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이재명 말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정청래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 왜 노무현 그 죽음을 떠올릴까요? 이거는 지금 좌파의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정청래도 그렇고 김어준도 그렇고 그 문재인도 그렇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계자니까는 검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 때문에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 검찰을 말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청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노무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노무현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과 맞서서 좌파 안에서 한 축을 형성해서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조국하고 뭐 합당하려고 하고 당권을 가져가서 다음 차기 또 다른 좌파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쪽의 뿌리가 노무현이죠.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이거를 김어준 정청래 이렇게 하고 조국도 문재인 쪽이고 그러니까는 그 뿌리가 노무현이기 때문에 노무현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검찰만 생각하면 노무현이 생각난다.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 노무현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치인으로 검찰을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슨 이재명은 거기서 보안수사권 주자고 어제 초선들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타박하는 겁니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곧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 검찰의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이 동아일보가 분석을 하는 것도 이 말은 이재명이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과의 만남에서 이 검찰 그 정부안에 반발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을 해서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다음날 나왔기 때문에 정청래가 노무현까지 언급을 하면서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말을 반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청래가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 자, 정청래와 같이 당을 만들려고 합당을 하려고 했던 조국도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뿌리죠. 노무현 문재인 때 뭐 조국 민정수석도 시키고 법무부 장관도 다 시키고 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도 안티 이재명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거의 고립이 돼 있고 그 밑에 뭐 친명 국회의원들은 있지만은 큰 이제 세력으로 보면은 고립이 돼 있고 반대에 그 친노 친문 정청래 김어준 이쪽에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국도 있고 조국은 그래서 뭐 정청래 쪽하고 합당을 하려고 하다가 이 진압이 됐죠. 일종의 반란이 진압이 됐죠. 그 조국도 오늘 이재명을 공격을 했습니다. 조국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뭐 공간 앞에서 정치개혁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네요. 뭐 처음 봤는데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를 뭐 조국당이 했는데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정부 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다. 뭐 어떤 국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그 지지층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없앤 것은 앞문인데 그러면 뒷문으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뒷문으로 해서 다시 검찰이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죠. 그래서 뒷문도 다 닫아야 된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재명이 보안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데 그 뒷문 열어놓는 거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조국도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좌파 세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어준, 정청래, 조국까지. 조국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는데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 행정부에서 무슨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 이제 정청래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재명의 이 시도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그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완전히 지금 손에 몰리고 있는데, 자, 3명의 좌파,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을 협공을 하는 그 김어준, 정청래, 조국. 그런데 한 명의 검사,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지금 이 정청래는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면서도 단지 이재명의 공소 취소에는 지금 협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열어서 이재명 그 혐의들 재판받고 있던 거 1심 받고 있는 것들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건 이제 공동 운명체니까 지금 당장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죠. 뭐 재판이 재개돼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면 당장은 안 되죠. 나중에는 저는 이제 그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청래, 김어준, 조국 세력이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만 당장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정청래가 이 공소 취소를 추진을 하는데,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에서 특히 이 대북 송금 문제를 앞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이 당장 박상용 검사가 무슨 뭐 검찰청에서 술 파티, 연호 파티를 열어서 뭐 이화영을 해요를 했다. 이거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김성태의 녹취록에서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 뭐 이거 나오니까는 이재명이 필리핀에서 SNS 막 글을 올려가지고 이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납치 살인이나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이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를 납치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검사로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를 하려고.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계속 유튜브도 출연하고 본인은 억울하다. 나는 수사 제대로 했다. 기소한 조작한 거 아니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지금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막 벌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어제 그제 계속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말이 진짜 맞는 것이, 들어보십시오. 이게 법적으로도, 아니, 가장 이 법적으로 깨끗한 거는 검찰이 공소를 조작을 했으면, 사건을 조작을 해서 기소를 했으면은, 그거는 원래 다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억울하게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으면은 어디서 밝혀줍니까? 재판에서 밝혀주죠. 판사가 밝혀주죠. 이쪽 검사의 공소 내용,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서 판사가 판단하죠.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 사건 조작했다고 하면은 재판하면 되죠. 재판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뭐 공소 취소,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 당시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 핵심을 짚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니, 수사 판결이 잘못됐다면은 공소 취소를 할 게 아니라 재심을 신청하라. 재심이라는 것은 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다 됐으면은, 그런데 돼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또 뭐 헌법재판소 간다고 하지만 이제 그거 없을 때 다 됐는데,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면은 재심을 신청을 해서, 이게 재심에서 인용이 되면은 결백이 확인되는 그런 거죠. 가령 뭐 최근에 뭐 김재규 전 중장부장에 대해서 뭐 재심 신청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이제 드러나면은 하는 게 재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엎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화영은 이재명하고 지금 공범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이재명은 빠져나갔죠. 공범으로 빠져나갔는데, 이화영은 원래 대북 송금과 뇌물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왜 또 이재명하고 같이 재판이 시작됐는가 하면은, 그 북한에 돈 보낸 거는 $800만,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800만 달러 보낸 거는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보고가 해서 이재명이 다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공범이죠. 사실상 주범이죠. 그 재판을 다시 진행을 하다가 이재명은 재판 중단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럼 박상용 검사 이야기는 아니 그러면 미리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판결을 무효화시켜야지 이거를 공소취소할 거 아니냐. 하나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공소취소할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대법원에서 받은 거를 무효시키는 방법은 재심뿐이 없다. 그러니까 재심을 먼저 하는 거지. 법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맞는 이야기죠. 왜 그 공소취소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조작 기소 증거라고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도 전부 공개할 생각도 있다. 녹취록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뭐 1600페이지 되는 그 녹취록을 이거 뭐 그 연어 파티 이거 뭐 조사한다고 만든 그 TF에서 서울고검 TF에서 그 중에서 1600페이지가 민들레라는 좌파 매체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 찾아낸 게 김성태의 녹취록이죠. 내가 이재명에게 직접 돈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이야기가 아니 누가 직접 돈 줬다고 그랬어. 그 돈 준 거는 우리 수사 대상도 아니야. 직접 돈을 건네으면 직접 뇌물죄죠. 그게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대신 돈을 보냈기 때문에 간접 뇌물죄가 되는 건데 뭐 엉뚱한 소리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오늘 그 녹취록 그리고 앞뒤가 다 이제 잘라내고 짜깁기 한 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녹취록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 그리고 이하영 이야기가 이겁니다. 박상용 검사 이야기는 이하영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의 그 허가 없는 돈이 보내진 점과 이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점이 사실관계로 이미 확정이 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는 이하영 판결 취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검찰 조작 수사를 이유로 이하영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절차인 재심을 받으면 된다. 대법원까지 확정했으니까 재심을 받아야지. 왜 근데 재심 신청을 못하느냐? 조작된 증거가 없어서 재심이 받아들여질 리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누구도 이 공소장이나 판결문 가져와서 어떤 부분이 조작된 부분이라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그냥 뭐 연어 파트가 있었느니 뭐 김성태 그 한 줄짜리 그 짜깁기 한 그거 가지고 조작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재명은 필리핀에서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담당 검사가 계속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좌파 3인방과 검사까지 소개드렸고 재수는 누굴까요? 검사와 재수 각각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바로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 자, TV조선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보도된 건 아니고 지난 수요일 보도된 건데 제가 저거를 지나쳤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돼 있죠. 이제 그 재판에 나와서 김용 정진상 말 듣고 자금을 마련했다. 남욱이 진술 번복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씨가 정진상, 이재명의 오른팔이죠. 김용 왼팔이죠. 정진상, 김용의 말을 듣고 자금 마련에 나섰다. 이렇게 다시 정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용은 이것도 뭐 자기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복콘서트 된다고 하고 그 소동을 피우고 있죠. 근데 유동규 씨는 일관되게 그 두 사람이 요구해서 내 돈 준 거 맞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욱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죠. 이재명 정권으로 들었으니까 자기 살려고 계속 그 진술을 바꿉니다. 진술을 바꿔가지고 그때 남욱이나 김만배 같은 사람은 이 항소 포기도 시켜주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돈방석에 앉게 해주고 막 이래서 그거를 노리고 진술을 바꿨는데 유동규 씨 진술은 일관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서 아니 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남욱하고 진술이 일관된 유동규 씨하고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11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그 재판에 나왔는데 이날은 정진상 배임 뇌물죄 그 공판이었습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3년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될 무렵에 김용, 정진상과 늘 같이 술을 마셨다. 그때 그 뭐 룸사롱 뭐 저거 이야기 옛날에 계속 많이 나왔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김용하고 이 정진상이 돈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바람에 제가 남욱에게 얘기해 보겠다고 해서 연결이 된 것이다. 그래서 돈이 뇌물에 갔다는 이야기죠. 남욱은 대장동 업자고 인허가권이 필요하니까는 김만배를 통해서 인허가권 그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성남시장. 그 두 핵심 접근 정진상, 김용에게 맨날 술 사주고 했는데 정진상, 김용이 둘이 같이서 돈 좀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그때 정진상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권력은 많은데 돈은 없다. 권력은 많은데 돈은 없다. 성남시장 시절에 벌써 이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권력입니까? 그때 갖고 있는 건 인허가 권력이죠. 대장동 업자들에게 그 업자 선정부터 특혜를 주고 초과 이익 환수제 없애버리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돈이 없다. 어떡하라고? 돈 좀 갖다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금 마련에 나섰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는 이재명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선 나왔을 때 2022년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는 김용이 20억 원을 달라고 해서 그 대장동 업자에게 유동규를 통해서 20억 원을 달라고 해서 그중에서 그 왜 20억 원을 달라고 했느냐. 대선 때 호남에 조직 만든다고. 근데 그중에서 순차적으로 주다가 8억 정도 줬을 때 이 들통이 나버렸죠. 그래서 그건 2022년 이야기고 이거는 그 전에 그 2013년에 이 대장동 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권력은 우리나라 많은데 돈은 없다. 권력이라는 것이 인허가권. 돈이 없어. 대장동에서 좀 가져와. 땡겨와. 남욱한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동규는 2013년 4월 2일에 남욱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아서 김용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용에게 건넸다. 같은 달 16일, 17일 9천만 원, 1천만 원을 각각 받아서 정진상에게 전달한 게 맞느냐? 검찰이 질문하니까 네! 대답을 했고 남욱 진술이 최근 바뀐 것에 대해서 유동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분을 토합니다.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진술이 바뀌어 왔다. 그 사람은. 그리고 남 씨가 지금 하는 정언은 다 맞지 않는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2025년 8월 이후 계속 번복을 하는데 그 남욱 정언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을 옥죄는 이 좌파 사람들이 있고 또 억울하게 강도짓 나치 살인보다 더한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그 검사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재명의 측근이었지만은 이재명이 자기를 감시하라고 가짜 변호사 보내고 이런데 그 울분을 토로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동규가 있죠.